지금 한국 차단이 코앞까지 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이낸스 앱이 멈추고 출금 버튼이 안 눌리면 그 순간부터 자산이 발목 잡힙니다. 이런 상황은 미리 움직인 사람만 피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함께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게 이런 규제 국면의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 신고 문제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분류됩니다. 미신고 상태인 해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제재가 들어가면 기존 이용자는 계속 쓰던 앱이 당장은 돌아가도 불안정해지고 신규 이용자는 시작부터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실행될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나 기능 개선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어 갑자기 끊기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쓰던 앱을 무심코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하려고 해도 다운로드가 막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삭제부터 하지 마시고 자산 이동을 먼저 끝낸 다음에 다음 선택을 정하는 흐름이 훨씬 안전합니다. 구글 쪽 흐름도 중요합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설치와 업데이트 길이 동시에 막히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까지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별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앱이 흔들릴 때는 거래소 안에 두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지갑으로 빼두면 통제 밖에 둔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지고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니 지금은 시작하려 해도 문이 닫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보안 문제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선택지는 두 갈래처럼 보입니다. 우회로 버티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입니다. 그런데 우회는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고 결국은 옮기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로 방향을 돌리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상 높습니다. 여기에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대안처럼 보여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국내 거래소가 익숙하다고 해도 선물 거래의 핵심인 레버리지 활용이 막혀 있고 수수료 체감도 큽니다. 게다가 세금까지 예정되어 있어 저는 국내 거래소를 주 대안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급하게 뛰지 않게 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가입만 해도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하고 실제 이동과 가입은 고정 댓글을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옮길 때는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순서를 단순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바로 다른 거래소로 보내기보다 내 지갑을 한번 거치는 방식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지갑을 거치면 어떤 점이 편하냐면 거래소가 흔들려도 내 자산의 위치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거래소로 갈지 바뀌어도 지갑에서 다시 보내면 되니 선택이 유연해집니다. 또 하나, 원화 입금이 가능한 곳을 고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원화로 연결되는 길이 있으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글 지원은 설정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벤트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가입 보너스 100달러 같은 이벤트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벤트만 보고 결정하면 또 후회합니다. 수수료, 입출금 편의, 한글 지원 같은 기본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출금 네트워크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입금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네트워크 이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주소를 복사해 붙여 넣을 때는 맨 앞과 맨 뒤 몇 글자만이라도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코인은 그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처음 보내는 곳이라면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기보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 먼저 테스트 송금을 해보고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나머지를 옮기는 방식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송금 시간은 코인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달라서 바로 안 들어온다고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 쪽에서 출금이 지연될 때도 있으니 이동은 여유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게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초보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단타의 기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올라타고 언제 내려서야 하는지 감이 잡히면 급등락이 와도 덜 흔들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아무 가격에나 들어가면 운이 아니라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진입 타이밍을 잡는 기준을 최소한으로라도 갖춰야 합니다. 선물 거래는 방향만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타는 특히 타이밍이 곧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속도를 키우는 장치입니다. 같은 움직임이라도 레버리지를 올리면 체감이 커지니 처음에는 낮게 두고 구조를 익히는 쪽이 훨씬 안정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주문 방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장가 주문은 바로 체결되고 지정가 주문은 내가 정한 가격에 기다리는 방식이라 단타에서는 급할 때와 기다릴 때를 구분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들어가기 전에는 출구를 먼저 정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목표 구간과 손절 구간을 머릿속에 세워두면 차트가 흔들려도 감정이 덜 휘둘립니다. 먼저 롱과 숏을 아주 간단히 잡아보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고 말 그대로 상승 방향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하락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떨어지는 흐름을 이용해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라 상승장만 바라보던 분들에게는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롱은 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이고 고점을 여러 번 높여가며 올라가는 패턴이 이어질 때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나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보입니다. 가격이 살짝 밀렸다가도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반복되면 시장이 위쪽을 계속 두드린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를 줍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 참여가 붙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진입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시들하면 겉으로만 오르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 확실한 신호가 다시 붙는지 기다리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뉴스 체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롱 쪽이 힘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뉴스가 나왔을 때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이 못 오르면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 뉴스와 함께 거래량이 붙으며 오르면 시장에 합의가 생긴 모습입니다. 숏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질 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 희망이 생기지만 그 희망이 계속 꺾이는 흐름이라면 숏 쪽이 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꺾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하락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악재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 이런 구간에서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는 방향만 주는 게 아니라 속도도 바꿉니다.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는 평소 기준으로 들어가면 체감이 과하게 흔들릴 수 있어서 그날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붙이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쓰고 변동성과 추세를 함께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RSI 하나만 믿고 바로 뒤집으면 시장이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와 거래량, 뉴스 같은 큰 흐름을 먼저 보고 RSI로 타이밍을 다듬는 느낌이 좋습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힘을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는 순간에 과열과 수축을 알려줍니다. 이런 도구들이 단타에서 결정적인 한 끝을 만들어줍니다. 볼린저 밴드가 갑자기 넓어질 때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밴드가 조여들 때는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단타는 이런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힘을 받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근거를 겹쳐보는 습관입니다. 신호가 하나만 보일 때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 중에서 두세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때부터 확률이 내 편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단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급등하는 초록봉을 쫓아가거나 급락하는 빨간봉에 겁먹고 던지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두면 이런 순간에도 한 박자 쉬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한국 차단 이슈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형태로 이미 체감이 시작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5곳 비교부터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고 난 뒤 바로 정리된 표처럼 보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선물 단타의 뼈대를 잡아드린 겁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세워도 매번 감으로 들어가던 습관이 줄고 차트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바뀌고 규제도 하루아침에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형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